새벽 6시 반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42층 아파트 거실에는 이미 차가운 햇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빛은 회색 리넨 커튼을 뚫고 들어왔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11월의 공기는 창문 너머에서도 느껴질 만큼 날카로웠지요. 이지호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대리석 바닥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35년을 살아오며 익힌 습관대로 그는 정확히 6시 30분에 일어나 세면을 마치고 네이비 셔츠와 회색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건축회사 이사로 승진한 뒤로 그의 하루는 더욱 정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라디오도 켜져 있지 않았고 주방에서 들리던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지호는 식탁 앞에 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생강차였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생강차였지요. 한유나는 주방 입구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머리는 낮게 묶여 있었습니다. 33세의 미술관 기획 감독. 평소라면 이 시간에 아직 잠들어 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고 눈 밑에는 옅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호나.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둘만의 호칭이었습니다. 결혼 후 7년간 그들이 나눈 작은 친밀함의 증거였지요. 하지만 오늘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지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강의 매운 향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말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컵이 깨지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비명도 울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가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지호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빨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유가 뭔데? 감정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취소 사유를 묻는 것 같았지요.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일을 이해해줘요. 내가 하고 싶은 전시 기획을, 내가 꿈꾸는 갤러리를, 내가 가고 싶은 부산행을요. 당신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죄책감과 동시에 그 죄책감을 넘어선 결연함을요. 그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은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2글자였습니다. 지호는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개인 도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결혼할 때 새로 판 도장이었지요. 그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나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 준비해. 바로 찍을게. 지호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코트를 걸쳤습니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연락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지호는 몇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벽면이 셔츠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그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10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격렬한 다툼도 눈물도 매달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생강차 한 잔과 짧은 대화, 그리고 알았어라는 두 글자뿐이었지요.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4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표정을 지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기계적인 예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좁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지훈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35세 건축가의 깔끔한 얼굴, 정돈된 헤어스타일, 흔들림 없는 눈빛. 하지만 거울은 그의 손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쥔 그의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송파의 복합문화센터 설계안이었지요. 납기는 이틀 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필은 종이 위에 얹혀 있을 뿐 선 하나 그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그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사무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을 오가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면을 응시했습니다. 검은 선들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가을, 유나가 저녁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다음 주 부산 비엔날레 가는데 같이 갈래요? 지우는 노트북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겨울. 유나가 새벽 2시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현장 감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지요. 아직 안 잤어? 그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못 잤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지훈은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1년 전, 봄. 유나가 미술관 기획안을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거 좀 봐줄래요? 신진 작가 전시인데 지훈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안, 내일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유나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눈을 떴습니다. 사무실의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유나가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말을 줄였을 뿐이었지요. 질문을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기대를 접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로펌 12층이었습니다. 오후 3시 유나와 지우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입니다. 아파트와 예금, 차량을 반반 나누시겠다고 하셨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변호사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배우자분의 유책 사유가 명확한데도요? 지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 마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요.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주사가 하얀 종이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끝났습니다. 지우는 일어났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그가 멈췄습니다. 미안해요. 지훈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도장 찍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날카로웠지요. 그는 회의실 문을 나갔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녁 7시 지훈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이 그를 맞았습니다.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거실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는 그대로였지만 옆에 작은 암체어는 사라졌습니다. 책장에는 틈이 생겼습니다. 유나의 미술 서적들이 빠진 자리였지요. 침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왼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도자기 꽃병이었습니다. 갈색 바탕에 불규칙한 균열이 있는 소박한 꽃병이었지요. 7년 전 인사동 공예품 시장에서 둘이 함께 산 것이었습니다. 이거 예뻐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 좋아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그럼 사자. 그들은 그 꽃병을 샀습니다. 지훈은 꽃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책장으로 갔습니다. 유나가 놓고 간 책 몇 권이 보였습니다. 건축 이론서들이었습니다. 지훈이 선물했던 책들이었지요.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이 열렸습니다. 사이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노트 한 페이지가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훈은 새벽에 들어왔다. 나는 자는 척했다. 우리는 이제 아침 인사도 하지 않는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멀어진 게.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3년 전이었습니다. 지훈은 다른 책을 펼쳤습니다.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부산 전시기획안을 혼자 완성했다. 지훈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는 피곤해 보였다. 말하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관심 없을 테니까. 2023년 3월. 또 한 권. 오늘 결혼기념일이었다. 지훈은 잊었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기념일도 필요 없는 사이가 된 것 같다. 2024년 5월. 지훈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혼은 이틀 전에 선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돌이킬 수 없이.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것이었지요. 그는 모든 신호를 놓쳤습니다. 모든 순간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빛났지만 그의 집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그것은 복수의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결심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훈은 책상 앞에 앉아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로고가 인쇄된 백색 용지였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15년 경력이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이사 직급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1월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의 책상은 고요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지훈 선배님이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 강세라예요. 2017년 건축, 디자인 특강 들었던 학생이요. 기억하세요? 지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세라, 22살이었던 늘 질문이 많았던 학생. 그녀는 건축이 아닌 도자기를 선택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세라 씨. 기억해요. 무슨 일이에요? 세라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선배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공방에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제가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데요. 공간 구성이랑 수업 프로그램 설계에 조언이 필요해서요. 선배님 연락처는 동기들한테 받았어요. 지우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어디죠? 홍대 쪽이에요.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지우는 책상 위에 사직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바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토요일 오후 2시, 지우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홍대 뒷골목이었습니다. 오래된 주택들 사이로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공방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고요한 흙, 도자기 공방, 나무로 만든 소박한 간판이었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흙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축축한 냄새였습니다. 실내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창가에 몰래 4대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도자기들이 빼곡했습니다. 선배님, 세라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29세가 된 그녀는 예전보다 성숙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우는 공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돈되어 있지만 동선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작업대와 가마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았지요. 이 공간 언제부터 쓰셨어요? 작년부터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는데 요즘은 수강생이 늘어서요. 근데 공간이 좁아 보이더라고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줄자를 꺼내 천천히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라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요? 아니, 그냥 표정이 많이 무거워 보여서요. 예전에는 수업할 때 자주 웃으셨는데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재빨리 말을 바꿨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한 말했네요. 차 한 잔 드실래요? 저희 생강차 맛있어요. 생강차. 지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일주일 전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찻잔. 유나의 목소리. 우리 이혼해요. 괜찮아요. 물러주세요. 세라는 물을 가져왔습니다. 지우는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공간 측정을 재개했습니다. 30분 후 그는 간단한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작업대를 이쪽으로 옮기고 가마는 환기가 잘 되는 창가 쪽으로 배치하세요. 선반은 높이를 조절해서 전시 효과도 낼 수 있을 거예요. 세라의 눈이 빛났습니다. 와, 정말요? 이렇게 하면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겠어요. 지우는 스케치를 건넸습니다. 자재는 제가 아는 곳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요. 연락처 드릴게요.
감사해요. 선배님. 근데 상담료는 얼마예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럴 순 없죠. 전문가 시간을 빼앗았는데. 괜찮아요. 저도 좀 기분 전환이 필요했거든요. 세라는 지훈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선배님, 다음 주에 저희 수업 한번 참관하실래요? 초보자들 대상으로 그림 만들기 수업인데 재밌을 거예요. 지훈은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텅 빈 주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아파트, 절반이 비어버린 책장. 생각해 볼게요. 세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선배님한테는 흙 한 덩이 공짜로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지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무심코 유나의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이 업데이트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부산 바닷가였습니다. 햇살이 수평선에 닿아 있었습니다.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오래 꿈꿔온 갤러리 공간을 찾았습니다. 내년 봄에 문을 엽니다. 지우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길을 찾았구나.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하철이 홍대 입구역을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공방이 있던 골목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에 가봐야겠어.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지우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상무실이었습니다. 상무는 서류를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사님, 농담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15년 경력에 내년 본부장 후보인데 무슨 일입니까? 지우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입니다. 이혼 때문입니까? 그건 개인 문제고 회사는 별개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3 전체가 문제였습니다. 그걸 바로잡으려면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은 명함을 책상 위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15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사님 그만두신대. 진짜? 왜, 이혼했다던데.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호기심, 안도. 지우는 아무렇지 않게 짐을 쌌습니다. 상자 하나였습니다. 15년이 상자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라 씨, 아직 자리 있어요? 네? 무슨 자리요? 공방에서 일할 사람이요. 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배님, 진심이세요? 네. 건축 설계는 접었어요. 다른 걸 해보고 싶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은데요. 월 200만 원 정도밖에. 괜찮아요. 세라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침 7시가 아닌 9시에 일어났습니다. 정장이 아니면 셔츠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지하철이 아닌 버스를 탔습니다. 강남이 아닌 홍대로 갔습니다. 공방에 도착하면 흙 냄새가 그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흙을 만지면 손이 더러워졌습니다. 물레를 돌리면 그릇이 무너졌습니다. 15년간 CAD 프로그램으로 완벽한 선을 그렸던 손이 이제는 불완전한 흙덩이와 씨름했습니다. 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도자기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손에 흔적이 남는 게 매력이거든요. 지우는 손에 묻은 흙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라진 손톱, 거친 손가락. 이것은 이사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도예가 견습생의 손이었지요. 그는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매주 수요일 저녁 공간과 형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건축 이론이 아니라 일상의 그릇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네 주민 5명이 모였습니다. 대학생, 주부, 은퇴한 교사. 그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호는 답했습니다. 이사님, 왜 한옥문은 낮을까요? 고개를 숙이게 만들려는 겁니다. 겸손하게 들어오라는 뜻이지요. 와,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지시를 따랐고 부하들은 그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명령과 보고만 있었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들으려 했습니다. 배우려 했습니다.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잃어버린 것이었구나. 2달째, 지우는 옛 동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우나, 요즘 어때? 회사에서 다들 내 얘기해. 무슨 얘기? 미쳤다고. 이사 자리 버리고 도자기 공방이라니. 이혼 충격이 컸나봐 라고들 하더라. 지호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 진짜 괜찮아? 재산 분할하고 나니까 생활비 부족하지 않아? 괜찮아. 필요한 만큼은 있어. 넌 정말 변했다. 응. 변했어. 전화를 끊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홍대 골목, 좁은 길, 오래된 건물들. 5년 전이라면 이 동네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재개발 대상이라고, 효율성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골목에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빵집, 작은 서점, 고양이가 자는 화단. 이것이 삶이었습니다. 지훈이 놓친 것이었습니다. 3달째 어느 날 지훈은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SNS를 습관처럼 확인했습니다. 유나의 계정이 업데이트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3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바다가 보이는 작은 갤러리. 하얀 벽, 큰 창문. 2번째, 캔버스 앞에 앉아 스케치하는 유나.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 3번째, 일몰을 바라보는 뒷모습.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래 꿈꿔왔던 일을 시작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우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 전이라면 분노했을 것입니다. 질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저 사람은 찾았구나. 자기 길을.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찾고 있어. 천천히.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오늘 만든 찻잔이 물레 위에 있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한쪽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지요.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세라가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선배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선배님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요. 처음엔 차가웠는데 이제는 다르더라고요. 지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흙투성이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세라 씨. 여기 있게 해줘서. 무슨 말씀을요? 저야말로 선배님 덕분에 공방이 훨씬 좋아졌는걸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15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홍대 골목은 하얗게 덮였습니다. 공방 창문에는 성에가 맺혔고 실내에는 가마의 온기가 퍼졌습니다. 지우는 물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빚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1년 전과는 달랐지요. 흙은 그의 손 안에서 순순히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선배님, 택배 왔어요. 세라가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부산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유나.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편지였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편지였지요. 다른 하나는 도자기 꽃병이었습니다. 7년 전 인사동에서 함께 샀던 갈색 빛깔의 균열이 있는 그 꽃병이었습니다. 지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훈에게. 오래간만이에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저는 부산에서 갤러리를 열었어요. 작지만 바다가 보이는 공간이에요.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일어납니다. 오래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이 꽃병 기억하나요? 우리가 함께 샀던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계속 짐 속에 있었어요. 버릴 수도 꺼낼 수도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게 담겨 있어서요. 그런데 최근에 깨달았어요. 이 꽃병처럼 우리의 관계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다는 걸요. 균열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증거라는 걸요. 지훈,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당신이 차갑게 대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여줘서. 덕분에 저는 죄책감을 안고도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SNS에서 봤어요. 당신이 도자기 공방에서 일한다는 거요. 놀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당신한테 어울린다고 느꼈어요. 당신은 늘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단지 다른 길을 가야 했던 거예요. 이 편지가 당신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유나 올림. 지우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꽃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균열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요. 전 부인분이세요? 네. 미워하지 않으세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이해해요. 이해요?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단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요. 세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꽃병을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지훈이 직접 만든 찻잔이 있었습니다. 두 도자기는 나란히 섰습니다. 과거와 현재였습니다. 함께 있지만 각자 독립적이었지요. 그날 저녁 지우는 편지를 썼습니다. 유나에게 편지 잘 받았어요. 꽃병도 고마워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알아요. 당신이 떠난 건 배신이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지요. 부산 갤러리 축하해요. 당신이 오래 꿈꿔왔던 일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다만 제가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혼이 저를 구했어요. 15년간 갇혀있던 틀에서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도자기를 만들어요. 불완전하지만 따뜻해요.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들의 질문을 들어요. 대화해요. 웃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었어요. 단지 몰랐을 뿐이지요.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고마워요, 유나.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를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부디 당신도 행복하세요. 지훈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부산 주소를 적었습니다.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편지는 떠났습니다. 과거도 함께 떠났습니다. 다음 날 공방에는 새로운 수강생이 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혼했어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서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여기서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만들면 되니까요. 정말요? 네. 흙은 용서해줘요. 사람보다 관대하죠. 여성이 웃었습니다. 처음 짓는 웃음 같았습니다. 지우는 그녀에게 흙 한 덩이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흙을 만졌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지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골목을 비쳤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복수는 필요 없었습니다. 미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지우는 선반 앞에 섰습니다. 유나의 꽃병과 자신의 찻잔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메모를 썼습니다. 이 꽃병은 과거다. 이 찻잔은 현재다. 둘 다 소중하다. 메모를 선반 옆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레가 돌았습니다. 흙이 올라갔습니다. 손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불완전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유나. 덕분에 나를 찾았어. 물레는 계속 돌았습니다. 새로운 그릇이 태어났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